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자격증 시험에 맞는 공부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합격을 위한 제3보험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표준약관과 기출문제입니다.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공부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사례 보겠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자필 서명을 이행하였고 현재 유효한 보험 계약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자 심순애, 피보험자 이수일, 수익자 심순애.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표준약관상 권리와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2017년 기출 보겠습니다. 계약자의 임의 해지 및 서면동의 철회 조항에서 정한 서면동의 철회의 의의, 가능 시기,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제31조 조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자 임의 해지 및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 제31조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건 계약자의 권리인데 이 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고의 대상, 흔히 피보는 사람, 보험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과 2021년 기출문제를 보면 짧게 묻던, 사례로 길게 묻던 표준약관 조문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 시험이 아니라 표준약관을 묻는 문제이니까 약관 제목과 키워드가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에는 5점이지만 문제에서 의, 가능, 시기, 효과를 쓰라고 했으니 그대로 목차로 잡았고요. 2021년에는 10점이지만 권리와 효과만 쓰라고 했으니 목차를 권리와 효과로 잡았고 10점이라고 해서 의의까지 써서 답안지 한 장 다 채우기보다는 계산 문제의 시간을 더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권리,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효과,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키워드는 서면 동의 철회, 해지입니다. 문제 2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개정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위법 계약의 해지 조항에 관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0점.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술하시오. 4점. 2. 보험회사는 위법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그 통지 기간을 기술하시오. 2점.
3. 위법 계약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외지원금을 쓰시오. 4점. 답안을 보기 전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2021년 시험 2달 전 표준여권 개정 예고 보도자료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 및 해지 시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매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약관 개정이 있다고 하면 금감원 보도자료 찾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약관 개정 및 보도자료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10일 이내에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 준비금. 키워드는 5년, 1년, 10일 책임 준비금입니다. 문제 3 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20점. 판단 근거 및 풀이 과정을 제시할 것. 계약 사항에서는 지급보험금 산출을 하라고 했으니 담보 내용, 보장 금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서 조항입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서 주는 단서 조항은 해당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꼭 별도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 청구 내용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상 간암 진단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6월 8일 지급할 보험금을 7월 12일 지급했으니까 보험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달력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을 이제 계산하라고 하면서 편의상 아래 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표준요건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보면 기간별 적립이율이 다른데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율을 곱하고 더하지 말라고 편의상 1일당 금액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보험계약대출 이율과 가산 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요건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표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3공은 보험계약대출 이율, 3 더하기 1은 4%, 6 곱하기 1은 6, 9 빼기 1은 8. 창피하면 제 몫이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목차를 잡기 위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판단 근거 하나, 풀이 과정 둘,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 셋. 목차 정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이니까 손해사정, 판단 근거, 지급보험금 산출, 지급보험금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손해사정 판단 근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는 그냥 지문 보고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지급보험금 산출, 암 진단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암 진단 보장 금액을 지급한다. 암 진단비 4천만 원. 지연이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 적용 기간 30-30일. 보험계약 대출 이율 더하기 가산이율 적용 기간 4일 합계
지급보험금, 암 진단비, 지연이자, 합계입니다. 문제 4 보겠습니다. 홍길동은 보험회사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계약 사항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1, 2, 3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 진단, 암 입원과 상해 사망, 상해 입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보험은 질병만, 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질병이다. 그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인은 쳐다볼 것도 없이 면책인데, 저도 그랬지만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이거 다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차하면 열심히 풀 수 있습니다. 치료 청구 내용을 보면 간암 확정 진단 받고 항암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사정 내용에는 이제 기왕의 치료 내역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14년 간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하였다. 두 번째로 2018년 5회 치료받고 4주치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실제 약을 구입하진 않았다. 여기서 헷갈리라고, 처방을 받았는데 실제 약을 구매하진 않았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험금 소송할 때 이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데 상대방이 약은 먹지 않았다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매나 복용과 상관없이 처방 받으면 알릴 의무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2019년 간낭종 의심 소견이 있었다. 네 번째, 간암과 간경화증 인과관계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위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무효 및 취소 사유는 없다고 주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험 이를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의 면부책을 판단하고 근거를 쓰시오. 7점. 동일하게 보험 1, 보험 2, 보험 3 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자별 손해사정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치료 내역과 보험 가입 내역을 쭉 나열해서 주고 알릴 의무 위반과 지급보험금을 구하라는 유형은 2014년 20점, 2017년 20점, 2018년 20점, 2021년 20점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보험금 계산 문제는 유형도 딱 정해져 있고 나왔다 하면 배점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풀거나 시험지에다 체크하기보다는 이렇게 진행별 시간표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정리하면 바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목차는 세 문제 모두 동일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지급 책임 면부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답안은 생략하는데요. 계산 문제는 눈으로 10번 보는 것보다 손으로 정확히 풀어보는 게 좋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블로그에 문제와 답을 올려놓았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정의 보겠습니다. 계약자 등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이제 고지의무 수동화 논쟁은 변론으로 하고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장애 분류표와 더불어 꼭 암기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진찰 검사를 통한 의료 행위,
질병 의심 소견, 마약, 혈압 강화제 등 약물 복용. 여기서 의심 소견이 시험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최근 1년에는 초과 검사고요. 최근 5년 이내에는 계속하여가 포인트입니다. 계속하여는 합산 개념입니다.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간암을 주었는데 약술로 10대 질병을 쓰라고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의 주인공 백고당협이 협객이 깊은 뇌관에 갇혔다. 그래서 암, 백고당협이 심심뇌관에 합격하시면 됩니다.